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에 출석할 때 예상되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두 입장을 모두 다룰 예정이니까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육지원청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또 학폭위 위원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심의위원들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관계도 잘 파악해야 되고 조치 수준도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많은 요소들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질문하진 않겠죠. 모든 질문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폭위에 참석했을 때 예상되는 질문을 살펴보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사실관계와 기본 판단 요소 5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기본 판단 요소가 무엇이냐? 비슷한 사안인데 학폭위마다 조치를 내릴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해 학생 조치가 학폭위마다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입니다. 5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각 요소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 0점에서 최대 20점까지 나오겠죠.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점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 요소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개 요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5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각 요소와 관련된 질문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겠죠. 일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를 기본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피해 학생은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학교폭력 당시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신체폭력이라면 어떻게 때렸는지, 언어폭력이라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나 목격학생 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진술이 불분명하면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확인서와 진술이 불일치하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인 심각성에 관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병원을 다녔는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집단적으로 동시에 학교 폭력을 하였는지, 각각의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어땠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했는지 질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간과 횟수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지속된 기간, 즉 하루 동안 일어난 사안인지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 사안인지 그 기간을 물어보게 되고요. 학교 폭력의 횟수, 예를 들어 신체 폭력이라면 몇 차례 폭행을 했는지, 언어 폭력이라면 욕설을 몇 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의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고의라는 게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생각과 관련된 것이어서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가 학교폭력 이전에는 어땠는지, 만약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가해 학생에게 고의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전에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거나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당시에 말리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만약 이를 뿌리치고 폭행을 행사했다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우발적인 행위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행동을 할 때 피해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지, 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또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전담조사 간 사안조사에 협조적이었는지,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 괴롭히는 행동을 추가로 하지는 않았는지, 또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지, 만약 내가 피해 학생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소죠. 피해 학생에게는 가해 학생이 사과를 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해 학생이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주는 등으로 피해를 복구했거나 또는 복구할 의사를 전달했는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화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는 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치료비를 주었는지 또는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화해 정도는 보호자의 태도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폭위에 참석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그리고 기본 판단 요소 5가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정말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질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서 또 실제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학폭위 출석은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일입니다. 만약 학폭위를 앞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라면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예상 질문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글이나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